임종석 실장 청문회를 본 것 같았습니다. 야당은 참 오랫동안 오늘을 기다린 것 같았는데요. 집중 포화가 쏟아졌던 현장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선글라스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데도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아마 오늘도 큰 이슈로 다루어질 겁니다.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 자격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한테 논란이 됐다면 죄송하다 정도로 직접 말씀하시면 정리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장관님들을 대동하고 갔다 하는 표현은 저는 뭐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눈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이 지구 온난화로 대한민국에 눈이 많이 없는 걸 노린 거 아닌가? 에? 탁현민 제가 붙들었고요. 또 제가 그걸 따로 약속을 드렸다기보다는 탁현민 행정관한테 조금 겨울까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말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계속 탁현민 행정관을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만류하는 입장이고.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아마 단어도요 상당히 센 말만 골라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자기 정치하느냐라는 말이 있었었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나왔던 건가요? 장혜찬 평론가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하고 있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은 청와대를 지키면서 어떤 대통령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제 지뢰 제거하는 현장을 찾았었죠.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장관들을 거느리고 갔다. 이것이 야당의 주장인데요. 물론 이 남북 공동화해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청와대를 지켰어야지 왜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본인이 폼을 잡냐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판을 했고요. 정유섭 의원 같은 경우는 비서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나와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동안은 많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른 장관들이나 어떤 의원들, 주요한 국무총리 이상으로 마치 이 정권의 2인자처럼 너무나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는 데 있어서 임 실장도 스스로 이제 옷깃을 여미겠다, 주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임종석 실장의 임기가 남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활동보다는 비서실장으로서의 활동에 주력하길 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국감에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최전방에 갔을 때 저 선글라스 쓴 거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이 답을 했더라고요. 김성환 평론가님, 햇볕에는 내가 눈을 잘 못 뜬다라는 설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비서실장은 PX에서 한 2만 원짜리 선글라스도 잘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잘 어울렸다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어떤 불만의 지점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자기 과시를 하거나 드러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좀 이어졌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기 간 거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순국하신 우리 호국 영령을 모시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행사였어요. 그리고 그 화살머리 고지 있는데 그 지피 주변으로 해서 지금 지뢰 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간 것이었다. 그러니까 안보실장부터 시작해서 관련 뭐 국방부 장관, 그 통일부 장관까지 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만 자꾸 보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비서실장이 왜 청와대를 비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뭐 대통령도 이 여름휴가 갈 때 군부대로 가잖아요. 제일 그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게 군부대, 군인들과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 비서실장은 항상 청와대 안에서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비판의 문제에 있어서 비판의 쟁점이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인사 문제에 좀 개입했다거나 이런 정치권에 도는 얘기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 측근으로서 너무 이 영향력이 커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견제의 어떤 그 견제구를 좀 날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번 일 가지고 하지 마시고 다른 일 있을 때 좀 더 공세적인 네. 입장을 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아니, 박지원 저는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동안 비서실장 하면서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이 말씀하신 부제를 부분 얘기한 거. 관련해서 네, 제가 말씀하세요. 이 반론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유해 발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숙연한 자리입니다. 그 끼었던 선글라스도 사실은 빼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데다가 아니 다른 기회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대통령 계실 때. 그리고 만약에 유해 발굴 현장이 그렇게나 중요한 사안이라면 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현장에 한 번은. 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에 계시고 그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거길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오셔서 그 유해 발굴 현장 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언젠간 가셔야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가셔야 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을 왜 본인이 굳이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에 저렇게까지 행보를 했는가.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좀 납득이 가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장해찬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은 오히려 임종석 실장은 일명 뜨는 게 아닌가요? 그동안에 이제 주말에 만나는 3인 회동도 멈춰달라 얘기했지만 그것도 그냥 없는 걸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일요일 저녁마다요. 이낙연 총리 그리고 이해찬 대표, 임종석 비서실장이 만나는 회동에 대해서 이것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만둬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당정청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행사라면서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임종석 실장의 이름이 장안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금 이제 경제의 어떤 수장들이 교체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2020년 총선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슬슬 자신의 이름을 많이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냐. 또 나아가서 보면 차기 대권 행보에 좀 후보로도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야당이 비판하는 게 마냥 싫지만은 않을 것이다. 네. 앞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얼굴을 하고 옷깃을 여미겠다고 하지만 지금 야당이 임종석 실장을 메인으로 공격해주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꼭 나쁘지만은 또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름이 많이 올라내리는 거 정치인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누르려고 했는데 키우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아니 그리고요 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일요일 그 정례 회동 부분도 지금 네. 야당이 좀 적절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하면요. 대통령이 이 참석하셔야 될 자리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이렇게 3자 회동이 이루어지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네.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고위당정청 회의로서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빠져 있고 비서실장이 거기 떠 있어요. 비서실장이 무슨 자리입니까?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지.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고 야당도 지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당정청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는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 전 뭐 필요하다면 매일 만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누가 가서 거기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여야 모두 지금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게 돌아가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른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선 실세 논란으로 얘기가 되거나 지금 거기에 비유하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회의 테이블을 가지고 자꾸 저런 식으로 비선 간에 뭔가 만나가지고 거기에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마치 총리를 부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니까 네. 정책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고 앞으로 정책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 다만 거기에서 월권을 한다거나
이러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지적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언제 청와대에 나올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겠네요. 전 같지 않은 비서실장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오늘 국감에서도 분위기가 심각했었는데 이분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국감장이 희극처럼 폭소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이었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더군다나 조국 민정수석은 이 마이크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이크를 좀 넣으시고. 더군다나 이 마이크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들어왔어요. 다 들려? 이 마이크를 좀 소리를 올려. 목소리 큰 분. 이것도 또 야당 탄압을 하네. 더군다나 GP 수색 요원 이동 경로까지 이렇게 말이야 그 동영상을 유폐하면서 다 밝혀지고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예. 잘못됐죠? 아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민주당 우리 홍영표 위원장이 뭐 자진해서 이따 또 설명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임 실장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를 인정하시죠? 칼둔 청장은 자, 외교부 산자부 장관도 인정하냐 안 하냐 관련한 물었는데 뭐 또 칼둔 청장이 나와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지적을 한 걸로 보이십니까? 뭐 이제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워낙 문제 많고, 네. 뭐 과거 정권에서도 뭐 사실은 늘 왕실장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이제 특히 남북한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 네. 지금 이제 여러 방향에서 지금 사실은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그 임 실장이 또 약간 전면에 나서서 모습을 드러내고 대통령 대신에 행보를 좀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더욱더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고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질의를 여쭤본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네. 이제 저렇게 이제 임 실장을 이제 자꾸 이제 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정치적으로 계속 공세전을 이제 펼치는 그런 상황인데 임 실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선글라스를 끼고 DMZ 방문했을 때만 해도 컨셉이 좀 나쁜 남자에 가까웠는데 오늘은 네. 보니까 굉장히 착한 남자로 급 공손해졌네요. 예, 오늘은 이미지 때문에 지금 계속 옆에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해야 돼서요. 그걸로 저희가 마이크를 넘길게요. 임종석 실장 바로 옆에 있었던 장하성 실장 또한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해서요. 워낙 많은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위해서 가장 잘했던 건 소득 성장을 시행한 거라고 했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려고 했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과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건 뭐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는데 그걸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너무 급격하게 속도 조절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그 어떤 영세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부담이 과중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주무 어떤 그런 철학을 제공했고 그걸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한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조금 더 몸을 낮췄으면 어땠을까. 네. 틀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단은 맞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저렇게 이제 우리가 정무감각이라는 얘기를 정치인들한테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데 이 장하성 정책시장이 이 학계 분이라서 정무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세요. 이렇게 좀 비판들이 들어오면 그런 지적들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보완할 점이 없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저런 자리에서 보여줘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장하선 실장이 연말에는 일자리가 10만, 15만 늘어날 거다 한 거에 대해서요. 이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선을 긋는 발언을 하던데요. 그분 개인 희망 표현이다. 이 두 분 나갈 것처럼 지금 계속 보도 나오는데 끝까지 불협화음이냐라고 생각이 들던데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두 분 다 나가라는 겁니까? 잠깐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장하성 실장을 해임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네. 방향을 굳혔습니다. 세트로 교체할 필요가 없이요.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책임자, 그리고 지금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안 좋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장하성 실장이 나가야지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보였고 또 이번에도 장하성 실장이 연말쯤이면 경기가 개선될 것 같다는 말 그냥 개인의 표현이다라면서 선을 딱 그어버렸잖아요. 네. 아무래도 화력을 장하성 실장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모양새이고요. 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각의 경제부총리나 장관들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본인들의 어떤 소신껏 일을 못한다는 비판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경제부총리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정책실장 자리가 남아있게 되면 나중에 누가 실장이 되고 누가 경제부총리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또 이 장하성, 김동연의 갈등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에서 정책실장 자리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이 야당의 집중 포화를 계속해서 맞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또 내년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이제 연말이면 좋아질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또 만약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장하성 실장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참 경제 문제가 사람 놓고 이렇게 떠들썩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청와대가 다 해야 되냐 아니면 청와대가 책임져야 되냐 그 논란으로 오늘 이어진 국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